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격술의 도함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건데, 사주를 풀어감에 있어서 처음 기초적인 부분은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좀 난감하대요. 그래서 그 이제 첫 단추, 처음에 이제 용신이 상신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풀어갈게. 뭐예요? 운세 풀어가야 되죠. 우리 육계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뭐죠? 육계에서 추구하는 것은 운세를 풀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정밀하게 풀어가야 되죠. 일단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바로 바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어떤 목적으로 왔고 현재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며 거기에다가 또 뭐라 그랬죠? 해결책까지. 그렇죠? 그것이 역술이라고 그랬죠. 역학과 역술이 다른 점. 그래서 우리 육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책까지도 제시를 할 수 있고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역술이라 붙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늘 사주를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사주가 늘 우리는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책으로 찾았지만 요즘은 이제 어플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걸 갖고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 원국을 풀어냈어요. 기초를 많이 배우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바로 대운으로 가야 됩니다. 대운으로 가서 대운을 어느 정도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요거는 이제 올해 이제 연도 23년도 운세를 풀어서 연운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연운과 플러스 월운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지금 어떤 문제 당면을 문제가 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육기에서 추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고객분들이 또는 상담하고 싶은 분들이 앞에 앉아 있을 때 왜 와서 앉아 있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드릴 건데 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까지 전부 다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신 몇 분들이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선 사주가 요 모양새로 형성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간이 월지에서 묘달에 태어난 간목일간, 그 다음에 일지에는 뭘 가졌다? 오를 가졌다.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여기를 풀어야 된다면 이 간목일간이 묘에 가진 요 지장간, 그렇죠? 요 지장간이 여기에 이제 갑하고 계획도 같이 갑을이 같이 들어있죠. 그렇지만 갑을도 중요합니다만 요 따라붙은 요 지하실 좌우면은 지하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하실이 우선입니다. 요건 차 선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처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좌우면은 지장간이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지하실 플러스 지장간 요까지 합쳐지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운세 풀이 이 원국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요 부분 지장간 부분하고 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뭐를 찾아야 되냐? 용신상신을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앞에 부분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임수 개수가 앞에 부분에 있고 뒤에는 병화 정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때문에 요 병정이 요 세 개 중에는 없죠. 여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병정화가 요 정화가 일단 용신이 됩니다. 이 정화가 용신이 됐다는 얘기는 요 옆에 있는 이 원래 지장가 있는 갑과 을이 상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본다면 용신은 뭐가 됐느냐? 식상이 됐죠. 그죠? 그다음에 상신은 뭐가 됐느냐? 바로 비겁이 상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요 식상이 정화가 용신이 됐고, 그 다음에 비겁이 목이, 그죠? 목이 갑과 을이 상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상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요 갑과 을이 상신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신이라는 부분은 활용이, 물론 궁성론에서 각 궁성에서도 다 활용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신을 해놓은 다음에, 상신을 뽑은 다음에, 용신은 벌써 여기서 직업군은 벌써 다 설명한 대로 막 나오겠죠. 공부하신 대로. 그런데 상신운이, 아, 모기 상신이구나 했을 때, 바로 어디냐? 요, 봄철이 대상신입니다. 여기가 대상신. 그죠? 그 다음에 겨울이 소상신이고, 여기는 병상신이고, 여기는 절상신이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대운이 어떻게 됐어요? 목에서 역행을 했죠. 곤명인데 벌써 여기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역행이 이렇게 흘러갔죠. 그래서 술대운을 지나서 이제 막 56세에 유대운이 넘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상신, 소상신 그래도 점점점 했다가 여기서 술에서 상신 인묘가 됐죠. 상신 인묘이죠. 상신 인묘가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굉장히 힘든 고비를 넘고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실 그 시절을 지나온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연도가 연운에서 이 해자축으로 지나오고 이제 인을 지나서 묘로 왔는데 묘까지도 사실 무광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부터 이제 어디로 올라가죠? 이렇게 영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 묘년인데 개묘년이죠. 근데 우리가 뭐 정관 잘 안 쓰지만 이것도 물론 활용해야 됩니다.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중요해서 요렇게 해서 용신 찾고 상신 찾고 그다음 대상신 소상신 구분한 다음에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나 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요? 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원국을 푸른 상태에서 바로 넘어온 다음에 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분 손님들은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지금 왜 내가 왔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무슨 일이 벌어졌고 현재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연운 플러스 그죠? 연운 플러스 음, 월운까지 그죠? 월운까지를 읽어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한 세 마디 안에 적어도 세 마디 안에 이분이 왜 여기 와서 앉았는지를 알아내야지 되고 그게 시우리가 통변해서 다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대운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원국에서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인묘자는 여기가 이제 인묘자가 있는데 인묘자는 지금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원국 분석인 것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원국을 분석한 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대운으로 가서 대운 찍고 그죠? 대운 찍고 올해 운으로 가서 요렇게 가는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스킬에 따라서 잘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린다 그랬죠?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초 10초 안에 이 말이 다 가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 육기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냥 딱 보는 순간 딱딱딱딱 10초도 많아요, 그죠? 마이너스 5초 더 할까요? 5초. 농담 같죠? 공부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고객분들이 오셔서 사주를 내밀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보살님들도 그렇고 이제 감정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1분이 넘어가 30초가 넘어가고 1분이 넘어가잖아요. 벌써 짜증이 나요. 그리고 잘 틀릴까 봐 고민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그냥 눈으로 읽어내고 또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암기를 해야 된다. 어떤 부분 요 지장간하고 절차하고 임묘자 부분 암기를 해서 대운까지 돌아가는 요 판때기 하고 그죠? 요거 골격까지 외우면 더 좋겠죠.
이건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핵심은 올해. 이 연운이 이게 핵심 얘기죠. 핵심 연운이. 이 연운에서 김윤현이 염윤운에서 플러스 요 월운까지 요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 걸 가지고 좀 약간 디테일을 좀 넣어볼까요? 자, 넣어보자고요.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목이 용신은 정화가 됐죠. 용신이. 그 다음에 상신은 요 갑과을이 상신이다. 요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죠? 간목이 일간이 용신이 여기서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죠? 용신이 정해지면 요도 세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인성이라는 것은 여기가 없기 때문에 용신이 식신상관 용신 되죠. 그래서 여기가 임수 편인이 어떻게 됐죠? 스펙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수 편인을 착용 간목이요.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기죠. 관이 여기 있습니다. 관이 여기 있고 오에도 살이 없죠. 경금이 살인데 경금이 살을 찾아야 되는 살이 없습니다. 근데 보셔야 될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요 임수 뒤에 경금이 살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조나님들 거니까 윗대부니까 요 뒤에 임수 때문에 잘못 자칫하면 요 관 잡는 일반적인 그래서 살 잡는 직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공부하신 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육계에서는 살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특별 취급하죠. 이 살이라는 부분이 특별 취급을 한 게 일간을 너무나 힘들게 하기 때문에요. 그죠? 돈자가 무는 귀신에다가 돈 먹다 안 되면 몸까지 아프게 하는 이러기 때문에 이 살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잡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해결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의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는요 시간 관계상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했잖아요, 애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직업을 가다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서 현재 출발을 해서 겨울에 오면서 소상시는 대원을 지났죠. 이 하나 둘셋넷 여기 술대원까지 지금 6개. 그럼 현재 요기 대운에서 한 번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지죠. 술대운에서. 왜? 상신이 요 목인 상신이 임묘됐죠. 여기 목에서는 병을무가 임묘잖아요. 요게 임묘됐고 또한 용신 또한 임묘됩니다. 그럼 하던 일, 수입 등록 벌어먹던 일 모든 것들을 종사하던 일을 내가 한번 덮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된 삶의 여정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어디로 왔어요? 56세에 유대원으로 왔습니다. 이 간살대운이죠. 간살대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살구멍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절처입니다. 그래서 절처가 있어서 그래도 현재의 올해가 임묘진 연도로 흐르고 있죠. 묘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부터는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는 쭉 상신이잖아요. 상신연도 쭉 가면서 그래도 괜찮아집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올해 운세로 왔을 때, 그렇죠? 올해 운세로 왔을 때 중요한 부분이 뭐죠? 올해 부분에 왔을 때 요 부분 신정무는 새로 등판한 선수들, 병을무는 새로 가라앉은 선수들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상신이 들어갔죠? 상신이 여기가 상신 용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다 아이쿠나 죽었구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실질적으로는 올해도 사실 다 힘든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 요 을목이 상신이 요 신금한테 들어갔고 용신 또한 임수한테 맞아서 용신 상신이 다 임묘됐기 때문에 그런데 희망이 딱 있죠. 어디냐?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임수에서 올해 임수에서 경금에서 내려보낸 임수에서 나온 게 간목이죠.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육계에서 공부하시는 부분을 전부 다 알잖아요. 그래서 현재 보이는 건 임수지만 요 상신적인 부분이 을목은 들어갔고, 그죠? 을목은 들어갔고, 요 병화는, 그죠? 요 을목은 임묘됐으니까 들어갔지만, 요 간목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올해 임수, 저 인성이죠. 인성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며 새로운 고객들을 상대하고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내가 새로운 무엇인가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이게 을목은 음간이니까 작은 수입 통로지만 이 간목은 큰 수입 통로이기 때문에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로 공부 이런 공부 저런 공부 여러 가지로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올해 같은 경우 얘기를 하자면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는 바로 그거죠. 어떤 얘기일까요? 요 분석 바로 넘어와서 해야 될 얘기가 올해에 벌어먹고 종사하던 일이 임묘가 됐기 때문에 벌어먹는 것을 요 공부로 인해서 새로운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벌어먹고, 그죠? 새롭게 벌어먹고 새로운 종사하는 일 방법이 올해 바뀌는 해입니다. 왜 요게 식상의 방법이죠? 이것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방법이 바뀌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죠. 있지요, 당연히. 왜? 수입 통로가 작은 거에서 모르죠?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바뀌죠, 간목으로. 요 중에 간목으로. 요렇게 운세를 풀어갑니다. 더군다나 이 대운에서 이제 넘어가야죠. 이제 그 설명을 막 해야 됩니다. 그럼 대운에서 유대운에 들어왔다. 그럼 술대운에서 유대로 넘어왔잖아요. 유대운에서는 병하고 을무가 또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 용신상신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술대운에서는 그죠? 병을무가 임묘됐었죠. 요 두 개가 잡혀 있는 상태죠. 꽉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를 쓰고 애를 썼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운세였다. 그죠? 새롭게 벌어먹는 방법, 종사하는 일 또한 기존 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쪽으로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고생을 많이 했었다. 물론 연운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강약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올해 운세에서 그죠? 올해 운세에서 새롭게 변화해서 새롭게 넘어가면 됩니다. 아직은 요 임묘진 연도에 있으니까 물론 요 무광절이니까 상신 연도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희망적인 일도 많이 있죠. 이렇게 따졌을 때 초장에 설명했던 부분들, 초장 설명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국을 먼저 분석해서 대운을 찍고 연운으로 가든, 그죠? 가든 원국은 일단 분석한 다음에 연운에서 올해 들어온 일어난 일을 먼저 하고 대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환경들을 설명하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올해 이 운세라. 이 연운 계묘년 요것과 이 계묘년과 플러스 이번 달 일어나는 월운까지 해서 일단은 나가는데 요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초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또는 초사라고도 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이거 이제 레방법 그죠? 레방법 그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오자마자 초사 처음 던지는 말 레방법 그다음에 어, 오자마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그 부분 그 부분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다 합쳐서 본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보다 이 원국에서의 분석 요 부분이죠. 여기 이제 뭐 일지에도 뭐 지장간하고 절차가 있습니다만 요 원국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올해의 그분한테 고객분한테 일어난 일들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 어떤 평생 운이라든가 대운의 흐름, 그다음에 평생의 어떤 일들, 그다음에 궁성론에 대한 이야기들, 배우자 관계, 재물 관계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상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인데 이 원국과 원국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바로 요 부분 내방법이죠. 초사. 이 초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죠? 평생 대운. 이거 대운이라는 거 평생 운이에요. 평생 운. 평생 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동안 이렇게 해서 이걸 잘 보자고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 한 해를 살아가서 이 일반 분들이 생각했을 적에 내가 갖고 있는 사주, 그죠? 사주죠. 사주를 가지고 올해의 한 해의 운세,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월은 발등의 불이죠. 발등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됐느냐. 요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좀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을 참고하고, 그죠? 원국에서 푸른 다음에 대운을 참고하고 올해 운세 들어갈 거냐, 그죠? 아니면 사주 분석이 끝나 바로 올해 일어난 일과 발등이 불 떨어진 것과 설명하면서 대운에서 다시 원위치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늘 생각하고 고객분들과 만났을 때 그죠?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요런 게 기본적으로 아우터라인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이제 손님들 만나거나 고객들 만나거나 어떤 지인분들 이렇게 사주 풀어볼 때 굉장히 헤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누차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둔다면 그죠? 자기 나름대로 방식대로 처음에는 이제 와서 공부를 하시지만 나중에는 자기 방식대로 어떤 모양새가 짜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늘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에 있죠. 원국 분석하면서 요기, 지장간 절처, 임묘, 그다음에 골격, 그다음에 대운, 운세의 판때기죠.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올해에 일어나는 일. 이렇게는 사실상 이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어렵게 느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쉽죠. 왜? 늘 머릿속에 있는 걸 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의 단어처럼 형성되어 있다 그랬죠. 낱개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진짜 어떤 사주 보는데 프로가 될 수가 있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에서 원국 분석한 다음에 바로 대원으로 가서 현재 오레온을 갈 거냐. 오레온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대운으로 가서 거꾸로 올 것이냐는 이제 각자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부분 늘 궁금하셨던 몇몇 질문에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익히고 자기 나 방식대로의 어떤 스타일을 한번 개발해서 익혀두시면 숙제를 해두시면 참 편리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